제가 봤을 때는 인신매매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결국은 옛날 노예처럼 사고 파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돈 보내줄 가족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단기 적출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몸값으로 약 5,000달러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온 피해자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캄보디아에 들어가면 웬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며칠 정도 이제 길면 뭐 한 달 정도 외부 숙소에서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보자마자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보통 비행기 값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비행기 값하고 뭐 몇십만 원 주고 이때는 뭐 그냥 100만 원 내고 나 그냥 가겠다 하고 그냥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웬치 안에 들어가서 이제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권을 뺏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권 값인 거예요. 여권을 뺏기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을 못 하잖아요. 보내달라 그러면 5,000달러 내, 10,000달러 내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전화해서 이제 5,000달러, 10,000달러 송금 받아가지고 이제 풀려나는 거죠. 이거에 제가 봤을 때는 캄보디아 그쪽하고 그 중국 상층부가 재미를 붙이지 않았나. 한국 놈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면 일도 시킬 수 있고 보낼 때 추가로 몸값도 받을 수 있고 일석이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로맨스 피싱, 몸캠, 투자 사기, 인신매매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하다고 하는데 가장 심각하거나 특징적인 사례가 있었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인신매매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결국은 너무 이게 일부의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캄보디아 웬치 안에서 이제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마치 옛날 노예처럼 사고 파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국경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농담이 아닌 게 다들 그런 증언을 합니다. 자기는 파트가 옮겨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위에 관리자가 자기 몸값을 받고 판 거였고, 거기서 열심히 거기서 성과를 못 내면 또 두들겨 맞고, 이렇게 돈을 받고 샀으니까 이 친구는 또 뭘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물을. 근데 진짜 아무것도 한국에서 돈 보내줄 가족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단기 적출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좀 그거는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이스피싱 가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부는 아니고요. 캄보디아 웬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한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물론 속아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컨대 이제 코인 다단계나 어떤 그 공모주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엉뚱하게 이제 봉돌이 너드 같은 친구들이 거래소 같은 거를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원해서 왔다가 잡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황당하긴 한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거래소 만든 건 줄 알았다고 거래소 만들고 코인 어떤 뭐 거기 어떤 기술적인 거 자기가 공돌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전혀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최소한 불법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요, 5년 이하로 처벌받으면 정말 가볍게 처벌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해외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했는데 가담 기간도 짧아. 한 1, 2주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이제 피해 금액도 몇 천만 원 수준이에요. 뭐 1, 2천만 원, 뭐 억에 안 넘어가.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피해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징역 한 3년? 2년 이상 3년이 제일 많고요. 이 정도만 돼도. 근데 이 정도일 리가 없죠. 이 정도만 돼도 징역 2, 3년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저는 그냥 의뢰인들한테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의뢰인들한테 한 2달, 3달, 한 달 이상 해외에 있으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했다라고 한다면 소송의 목표는 징역 5년 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3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3개월 이상이고 들어봤을 때 가담 정도가 크다 그러면 10년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형이 굉장히 사실은 옛날보다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에게 그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2배 이상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 그 59명인가 60명 캄보디아에 이제 그 캄보디아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람들 한국에 안 오겠다고 막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거 알아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요. 그래도 한국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구속은 감옥엔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불구속 수사 받고 싶어가지고 공항에서 바로 잡혀가지고 구속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집에는 좀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자수서 내고 수사 협조하겠다고 하고 들어와서 최대한 불구속 수사 받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주장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10년 이하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전략을 쓰는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전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이게 취합이 돼서 예컨대 피해자가 100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100명의 피해자가 한 번에 취합이 돼서 재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가해자 한 명이 100명의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하면 보통은 처음에 한 50명 정도는 취합이 돼요. 그러면 이 50명은 재판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50명 가지고 재판에 받고 있다가 보면 나머지 50명 있잖아요. 나머지 50명도 이제 재판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타이밍 맞게 올라오면 되게 고맙죠. 타이밍 맞게 올라오면 나머지 50명 면접 거기 재판받는 50명 이거 합쳐가지고 같이 재판을 받으면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양형 감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한 번에 재판을 받기를 원해요. 모든 범죄자들이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때는 한 번에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데 100명인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해요? 이거 얘가 가해자인 거 이거 확인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면 보통은 피해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50명 묶어가지고 기소하고 30명 묶어가지고 기소하고 20명 묶어가지고 기소하고 이렇게 기소가 3번에 나눠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판사님들이 너 이거 한 번에 기소됐으면 징역 한 6년 7년 나올 거니까 따로따로 기소돼도 그 정도 나오게 신경 써서 판결해 줄게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새끼 봐라 죽었어 하고 때리죠. 그러면 50명인데 5년 이상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30명이면 5년보다는 덜 나오겠죠. 실제 양형 기준을 말씀드리면 30명 정도고 피해 금액이 30억 정도면 징역 6년에서 7년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10명이 더 붙었어요. 그럼 뭐 몇 년 나올 것 같아요? 징역 3년 이상 나와요. 4년은 나오고 4년에서 심하면 5년까지도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 각각이잖아요. 10년 넘어가잖아요. 합치면. 이거 병합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깎인단 말이에요. 많이 깎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병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괘씸하게 안 보이려고 최대한 이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들 캄보디아에서 갇혀가지고 일주일에 10만원, 20만원 용돈 받으면서 범죄 가담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미래가 없어가지고 캄보디아 가는 경우 많거든요. 그럼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온 가족이 다 끌어 모아봐야 2천만 원, 3천만 원. 피해자는 30명인데 그러면 피해자 한 분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저희 한 분당 드릴 수 있는 돈이 또 적어요.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근데 되게 가슴 아픈 거는 그 돈이라도 받고자 하는 피해자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합의는요 선착순이에요. 먼저 받아가시는 분이 이득이에요. 진짜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충 그렇습니다. 범죄 조직에 휘말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가담한 경우도 있을까요? 아니면 속아서 넘어간 경우가 더 많을까요? 이게 반반이에요. 이 정도일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일단 들어가면 여권을 뺏기거든. 그리고 안 하겠다고 하면 맞아요. 이게 보이스피싱 가담한 사람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하면 흔하게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에요. 맞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치다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거기도 이미 그쪽에 매수돼 있는 거고 그런 경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뭐 이런 곱게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우리나라 법원이 봐주지는 않습니다. 강하게 처벌하죠. 이미 한국에 들어왔음에도 협박 때문에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어떤 협박 수단을 쓰나요? 한국에 모집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책을 통해서 이제 다시 들여보내는 것 같은데 이 모집책이 인센티브를 한 6에서 7% 정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기가 보낸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1,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중에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말하는 원칙적으로 20%는 한국 사람한테 줍니다.
그중에 20% 실제로 사기를 성공시킨 애한테 13%, 1,000만 원이면 130만 원이겠죠. 그리고 걔를 모집한 사람한테 7%, 1,000만 원이면 70만 원을 이렇게 주기로 약정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모집책 같은 경우는 돈을 받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친구한테 다가가가지고 이제 입국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입국하는 친구들 의외로 많거든요. 재입국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갔다 와도 양형이 센데요. 재입국을 하면 더 세집니다. 재입국을 하게 되면요. 재입국을 해서 범죄에 다시 가담하게 되면요. 어떤 얘기도 먹히지 않아요. 법정에서 너 이거 갔는데 너 이거 잘못하는 거 알았잖아. 왜 빠져나오지 않았어? 애 때리고 여권도 뺏고 가는데 돈도 다시 제가 몸값도 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한국 와서 다시 재입국을 해. 그러면 판사님들이 네가 그렇게 협박을 당해가지고 재입국을 했구나. 라고, 너 한국에 왔다가 그래도 거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양형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재입국 제발 하지 마라 말씀드리고 싶어요.